34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기준 한 100억이 넘고요. 보증금 한 3억 4천에 월세 한 3,400 정도를 받는 컨디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좀 지났죠. 그게 한 두세 배 가까이 이상이 가격이 올라가는 물건 됐다는 것 자체.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이걸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경쟁 자체가 적어서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100원짜리를 70원에 사거나 80원에 사거나 60원에 삽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입찰을 하신다면 신용불량에 너무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고 흑수저에 누구나 말하는 모든 것들 다 해봤어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이 정도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거는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매로 투자한 것 중에 혹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까지 벌어봤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 책에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사실 책의 내용상 조금 편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걸 좀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판교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분당은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판교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농담처럼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도 했었고,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분당도 되게 좋은 곳이지만 판교를 삼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오피스텔 테크노밸리라고 보통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테크노밸리에서는 그나마 제일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판교라고 생각하고요. 강남에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판교로 많이 밀집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후죽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 곳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2015년 당시에 이 물건을 잡았었던 건데요. 자세하게 제가 물건 번호로 그냥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이건 그냥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한 153평과 72평 두 건을 같이 해서 낙찰을 받았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권리 분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일부 세입자가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곳에는 네오에이지라든가 LHN이라든가 NC소프트, 안랩 등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우수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 지하철역, 교속도로도 굉장히 가깝고 외곽 순환도로 등도 되게 좋은, 입지적으로나 교통상 어떤 것든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지역이었고 그랬는데, 아까처럼 강남 테헤란로나 이런 곳에서 많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를 판교를 처음 시작할 때 땅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건물만 지으면 될 수 있게, 대신 그걸로 부동산 투자의 어떤 이득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아무 때나 팔 수 없어. 그래서 전매 제한처럼 한도를 좀 걸어놨던 그런 지역이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나왔고, 전용 면적 223평에 대지권 나와 있는 물건이 전형적인 오피스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아까처럼 특수 업종, 여기가 또 원래는 테크노밸리에는 우리가 아는 IT 기업은 기본이지만 나노 테크노밸리, 시트라에서 컬처 테크노밸리, 우리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바이오 테크노밸리 이런 쪽만 원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도 들어오고 부대 시설도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었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14억 3천 하나가 물건 번호 1번이었고 6억 5,800이 물건 번호 2번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물건을 낙찰을 얼마에 받았냐면 저희가 34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또 채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책에는 채권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도 제가 언급은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매 좀 아시면 채권이라는 것도 아시면 되게 재밌어요. 경매처럼 채권이라는 건 별건 아니고, 근저당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이자를 못 내게 되면 3개월이 넘으면 그게 경매가 되거나 이렇게 부실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걸 제가 좀 사는 방법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34억에 낙찰을 받아서 무조건 낙찰을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5억 2천을 다시 페이백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돌려받은 구조로 채권을 사도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34억 낙찰하고 대출 한 24억 받고 등기비 들어가고 보증금 다시 돌려받는 1억 5천 이런 거 했더니 실투자금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월세가 한 1,50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때 당시 한 4%에 한 800만 원 나왔으니까 월 수익이 한 700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당시 2015년, 16년 얘기였고요. 지금 이 물건의 가치가 대략 얼마가 되냐고 하면은요. 지금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이니까 네이버 보셔도 확인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기준 한 100억이 넘고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토지도 아닌데요. 토지 같은 것만 많이 오르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 이 정도 되는 임대가 보통 보증금의 만큼 월세를 받는데, 보증금 한 3억 4천에 월세 한 3,400 정도를 받는 컨디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억에 받는 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었겠지만, 그게 몇 년 지나서
좀 지났죠. 그게 뭐 한 두세 배 가까이 이상이 가격이 올라가는 물건 됐다는 것 자체로만 말씀드리자면, 꼭 토지만도 아니네? 이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건 이 월세만 받아도요. 이자가 지금 올라갔다고 해도 아까 1억 5천에 1,500이었을 때가 그랬던 거였지만, 만약에 3억 4천에 3,400을 월세를 받는다면 이자가 지금 6, 7%로 올라가서 더 많이 낸다 하더라도 괜찮겠죠? 근데 사실은 아쉽지만 공통 투자했던 물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쪽이랑 좀 같이, 사실 다 의견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지분을 넘겨주고 정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해서 사실 제가 솔직하게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같이 메리트가 있었고 좋았어요. 대신 이런 물건을 많이 못했던 이유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는 아까처럼 그런 업종의 제한, 그 업종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함부로 판매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풀렸어요. 시간 지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단점처럼 보여졌지만,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택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만 지나면, 그래야 사실 세금 안 내잖아요. 그 개념으로 한 2, 3년만 지나면 풀릴 거라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잡았었던 물건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된다면, 근데 지금 경쟁이 좀 높아졌습니다.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계동 그 상가나 이런 것처럼 남들이 다 안 할 때 해야 조금 힘들지만 싸게 잘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역발상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다 할 때는 그냥 제 가격에 사시는 것 뿐입니다. 좀 안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으면서도 가장 좀 아팠던 추억이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 아까 처음에도 살짝 얘기하셨지만 지금 하면 정말 좋다. 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요.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이걸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경매 시장이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그죠?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다시 검색했지만 법원마다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나올 때까지는 6개월에서 한 1년이 걸리는데, 지금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걸 제가 이제 VGS랑 같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받은 자료만으로도 한 업체에서 183개의 물건을 받았어요. 뭐 경매 물건에 대한 리스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영끌로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자기 감당할 수 없게 여러 개 잡으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수요가 많으면 괜찮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고, 시장 자체가 제가 이제 다른 걸 비하하는 건 아니고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신다는 거죠. 귀찮게 느끼시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적어서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수능 시험 했던 것 같은 그렇게 노력도 필요 없고요. 정말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격증 시험만큼의 정도의 공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 뿐이고 겁내시는 것 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처음 낼 때는 되게 겁나 보이는데요. 막상 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경매를 할 때 이 실제 자금에 대한 거 저희가 이제 뭐 투기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권리금이 없어서 안타까운 얘기가 됐지만, 상가를 잡았을 때 기존에 있던 권리금 이런 걸 저희가 물어줘야 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건물에 대한 권리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득이 너무 많고, 또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집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나라에서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명도라는 것도 그렇게 안 가고 합의하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어려운 거는 저처럼 조금 어느 정도 되고 고수인 사람들이 해도 됩니다. 그런 건 사실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건 진짜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선동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하시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0년을 해봤어요. 그리고 2번 정도의 흐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막 이렇게 강하거나 싸움도 못하고요.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하셔야지만 기회가 된다. 그리고 낙찰률이라든가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낙찰률과 낙찰 가율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낮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혹시
경매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 대표님은 실패를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도 뭐 번전은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창업에서 많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똑같습니다. 창업도 실패한 거랑 같은 얘기인데 제가 준비가 부족하면, 제가 초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세 조작을 잘 못하세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큰 돈이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시면서 두렵다, 아니면 어렵다, 귀찮다라는 의미로 부동산에 전화 한 통 하시고 아니면 딱 한 군데 들려갖고 그걸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말씀드릴게요. 내 자산인데, 소중한 재산이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부동산 3군데 이상 들리셔야 되고요. 그때도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면 매도할 것처럼, 매수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순서는 좀 다릅니다. 원래는 그 다르게 말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그 시간을 좀 하기엔 조금 그럴 것 같고, 이렇게 3군데에 다른 얘기를 해야 가격이 좀 다르게 나와요. 거기서 평균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전화로 아니면 앞에 가서 이 물건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 말이 정답인지 알고 그 기준으로 9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좋아하시는데, 다시 찾아가서 그 부동산에 대해 1억이 내주세요 하면 부동산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격이 안 팔려요 라고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인데. 부동산 입장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동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자세하게 해줄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의 사이도 아니고. 친분 있는 데랑 좀 다르겠지만. 1억이라고 했을 땐 평균을 얘기했다가 팔 때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조금 더 깎아줘야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조정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1억으로 불렀다가 500이라도 또 깎아주거나 이렇게 조정해줘야 사죠. 그런 걸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와 매수가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지만 실수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너무 등한시 하세요. 그리고 나선 자기가 실수한 거 생각 안 하시고 경매해봤더니 내가 이랬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본인 실수세요. 그걸 갖다가 경매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정확한 시세, 아파트 너무나 쉬워요.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건 너무나 쉽고요. 빌라 같은 경우가 조금 까다롭지만 그것도 한 3군데만 가시면 나와요. 그리고 직접 우연찮게 그렇게 조사하시다 보면 그 물건 옆집 볼 때도 있고 윗집, 아랫집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럼 너무 편하잖아요. 그 집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임장이고 현장 조사입니다. 그런 번거로움, 노력, 제가 표현할 때 약간의 경매가는 경매가 플러스 X라고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 귀찮음, 그걸 싫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재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해보니까 이런 것도 새로운 거네? 이런 것도 재밌네? 이라고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크게 실수할 가능성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100원짜리를 100원에 사는 게 아닙니다. 100원짜리를 70원에 사거나 80원에 사거나 60원에 삽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입찰을 하신다면, 그리고 기준만 정하시면 돼요. 나는 10원만 남아도 돼. 그게 입찰가입니다. 난 20원은 남아야겠어. 그게 입찰가예요. 내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거지 굳이 다르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일반 매매가를 어떻게 같은 이꼬르 경매가 플러스 X라고 표현한 얘기가 아까처럼 그런 귀찮음일 수도 있고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시세 파악만 정확하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게스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말하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그냥 계속 말합니다. 경매 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모르시고, 저도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와 제가 작은 소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 가르치고 싶습니다. 좋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안 하시는 건 여러분 몫이고요.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노력할 거고, 사실 시세보다 아까처럼 10% 작게는 10%에서 30%, 50%까지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금매도 물론 좋으면 사셔도 돼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경매가 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매라는 걸 강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공매, MPL도 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잊어버리시고요. 지금은 경매만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런 물건에서 너무 좋은 건 아까처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기본이고, 토지 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자금 출처 소명도 없고, 권리금도 없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더불어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월세 보증금으로, 정말 보증금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창업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경매를 모를 때는. 근데 사실 그 보증금으로 내가 건물주 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정확하게 제가 경험했고 책에 설명드리고 있고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가능하고요. 1,000만 원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한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한 또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지금 온라인으로는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부산에도 강의를 하지만 서울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CGV에서 뭐 명동에서 지금 또 11월 한 28일 정도에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와서 또 들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이렇게 좋은 경매를 단지 낯설다, 내가 용어들이 어렵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서점에 가셔서 책을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책 16,000원 파는 거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돈도 얼마 안 들어와요. 정말로. 그 의미 없습니다. 정말 그 뜻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만이 아니라 저도 이 경매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창피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부족하지만 강의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보시고, 저도 신용불량에 뭐 너무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고 흙수저에 누구나 말하는 모든 것들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한 사람이 또 있으시겠죠. 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 경매를 하나 알아놓으시면은요, 꼭 제 책이 아니어도 다른 거 공부하셔서 알아놓으시면 꼭 돈을 버는 재테크만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 아쉽지만 경매 아셨다면 안 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분들의 방어적 재테크하고 그분들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필수고요. 평생 주택이나 상가나 집이나 토지나 우리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그 관심을 제 부족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 가지시고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이 정도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거는 감히 조심스럽지만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다른 걸 제가 비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너무 헛된 거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식 안전하게 장기 투자 저 좋아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거 말고 그냥 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잠깐 벌었다가 제가 조정할 수 없더라고요. 나라를 조정할 수 없고 시세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왜? 시세보다 10% 50% 싸게 샀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한테도 부동산 경매의 바른 길을 가르쳐 드리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